네, 순열 두 번째 시간 중복 순열입니다. 지난번에 원순열에 이어서 오늘은 중복 순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중복 순열과 우리가 기존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교과서에 보면 생각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교과서의 생각 열기는 이 부분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예, 이 부분만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했던 순열, 1학년 때 했던 순열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약간 문제를 변형해 봤거든요. 왼쪽에.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세 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 있다.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하나씩 골라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이제 총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가 이제 질문인데요. 어, 비밀번호로 만드는 세 자리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세 자리 자연수랑은 조금 달라요. 세 자리 자연수는 첫 번째 자릿수에 0이 오면 안 되지만 비밀번호에서 0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0부터 9까지니까 이게 지금 총 몇 가지예요, 여러분? 10가지거든요. 0부터 9까지는 10가지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2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를 사용할 때는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9개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엔 여기서 만약에 7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10개 중에 2개를 제외한 8가지가 세 번째 자리에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가지수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이 문제의 답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이걸 이제 순열로 쓴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10가지에서 3가지를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10 퍼뮤테이션 3이라고 했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순열과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중복 순열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세 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 있다.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굉장히 중요하죠. 중복을 허용하여 똑같은 걸 한 번 더 써도 돼, 계속 써도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하나씩 골라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 총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 10가지거든요. 10가지? 그럼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10개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요? 아까 얘가 2를 사용한다 칠게요. 첫 번째 자리에 2를 사용했어도 중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 역시나 10개가 됩니다. 그쵸? 그럼 아까처럼 또 이번엔 여기 7 했다고 칠까요? 두 번째 자리엔 7을 사용했더라도 세 번째 자리에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10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지수는 일단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서로 다른 10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나열하는 중복 순열의 수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린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n 파이 r이라고 읽을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우리는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복 순열 역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나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호를 조금 살펴보면요. n 파이 r에서 이게 보시면 이 파이는 영어로 치면 알파벳으로 치면 얘는 P예요. P 대문자 P인데 이때 그 P는 어디서 온 거냐면 프로덕트의 첫 글자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그 수학에서는 곱하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왜 곱하기일까라고 하는 건 밑에 계산하는 방법에서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파이r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네가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순열과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보기로 된 거죠. 보기로 주어진 n개는 내가 택해야 되는 개수 r보다는 크거나 같았어야 해요. 하지만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서 허용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나열하는 개수인 r보다는 어때? 작아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중복순열의 수 n파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아까 우리가 자물쇠 문제도 좀 풀어봤지만 첫 번째도 10개, 두 번째도 10개, 세 번째도 10개였던 것처럼 첫 번째도 n가지, 두 번째도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쭉쭉쭉 해서 r번째까지가 이제 n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n을 몇 번 곱한 셈이 되냐면 r번 곱한 셈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수법칙처럼 이제 이걸 나타내시면 n의 r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곱하기의 의미의 기호가 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개념 부분에 중요 표시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복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n파이 r이다. 그래서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좀 화면이 좀 작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요거를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거든요. 결국 택해진 건 2개이기 때문에 자리는 2개예요. 이렇게. 그쵸? 얘가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자릿수인가? 예, 받침.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5가지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3가지가 있어. 네가 4개를 중복해서 선택해서 나열하면 돼. 4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일단 한 거니까 4개를 다 나열할 거거든요. 자릿수가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의 개수는 3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오냐면 3, 3, 3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3을 4번 곱하시면 됩니다. 얘는 8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3번도 제가 그냥 풀어볼게요. 예. 3개의 문자 XY, Z 중에서 보기가 3개가 나왔습니다. 3개의 문자 중에서 5개를 택하는데 중복순열의 수라고 하는 건 택할 때 중복해서 선택해도 돼요. 그런 다음 나열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기호로 쓰자면 3, 파이,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가 5개여야 돼요. 그쵸? 근데 보기가 3개거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을 5번 곱한 셈이 되겠죠? 3을 5번 곱하면 243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교과서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요. 보겠습니다.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근데 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자물쇠랑은 조금 달라요. 4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리는 4개인데요. 4개인데 여기는 반드시 0이 올 수 없어요. 그쵸? 맨 앞자리에 0이 오게 되면 자릿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4자릿수를 만들 거야. 근데 첫 번째 자리엔 0이 올 수 없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자릿수는 3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중복해서 썼던 걸 또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0이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가지. 그 다음에도 4가지. 그 다음에도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얘를 이제 굳이 파이로 나타낸다면 3은
3은 좀 여기랑은 가짓수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쓸 수는 없고요. 맨 첫 자릿수는 따로 생각하셨어야 돼요. 3,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몇 개에서 4개에서 몇 개를 택하는 거예요. 세 자릿수만 채우면 되죠. 뒷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던 거고, 여튼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게 뭐예요? 12, 5, 3, 4, 12 이게 4, 얘가 2의 8가 64인가? 그쵸? 4, 4, 16, 64 이게 더 빠르겠다. 그죠? 그럼 3, 4, 10에 1이 올라가고 3, 6, 18, 192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거기 뒤에 빵 문제가 있어요. 빵 문제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 완전 정복에 보시게 되면 네, 이쪽에 보면 빵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4번이랑 그 다음에 빵 문제랑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 넓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분 드릴까요? 한 3분? 3분이면 될 것 같아. 네, 이제 문제를 다시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어떻게 푸셨어요? A, B, C, D, E, F 중에서 세 개를 택하는 중복순열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네요. 일단 여러분이 그 알파벳을 자음이랑 모음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하잖아. 그죠? 해봅시다. 자음 누가 있을까요? 자음 B, C, D, F. 뭐 나도 아는데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 그죠? 예. 세 개를 택해서 나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릿수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세 개를 택해야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자음이 왔으면 좋겠다네요. 그럼 자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4개가 와야 돼요. 왜냐면 자음이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자음 모음 상관없습니다. 그럼 총 6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6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지수는 4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6? 그러면 6, 4, 24에다가 2가 6, 6, 4, 24라고 해놓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4, 6에 24, 2, 3, 42, 144.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빵 문제 좀 볼게요. 빵 문제. 예. 서로 다른 종류의 빵 10개.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단 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다른 바구니가 이제 3개가 있어요.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바구니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바구니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조금 달라지거든요. 일단 볼게요. 일단 요건 쉽네요. 그죠?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 컨비네이션 5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셨으면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 빵이 5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5개가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5개가 일단 있는데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거예요. 바구니한테. 근데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빵한테 물어볼까요? 빵이 5개 있으니까. 빵이 서로 다르니까 첫 번째 빵, 두 번째 빵, 세 번째 빵, 네 번째 빵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빵.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빵 1, 빵 2가 낫겠다. 그죠? 빵 1, 빵 2, 빵 3, 빵 4, 빵 5. 마치 빵이 살아있는 것처럼 걔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빵 1한테 물어봐. 너 바구니 3개 있는데 어디 갈래? 그럼 빵 1이 말하죠. 빵 1이 갈 수 있는 바구니가 몇 개예요, 여러분? 3개예요, 3개. 그래서 빵 1이 첫 번째 갈 수 있는 바구니는 3개. 빵 2한테 물어봐. 야, 빵이야, 너 바구니 어디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3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빵 3한테 물어봐. 빵 3이 갈 수 있는 바구니 몇 개요? 3개. 빵 4가 갈 수 있는 바구니 몇 개 있어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빵 5가 갈 수 있는 바구니 몇 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얘가 답이 사실은 3을 5번 곱하는 이건데 이제 5의 세제곱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을 곱하시면 되겠죠. 15 곱하기 3의 5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9, 8, 7, 6, 5, 4, 3, 2, 1. 숫자가 굉장히 커요. 아이고, 왜 갑자기 등호를 썼어? 3의 5는 243인가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6, 1, 2, 3, 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중복순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 머리를 좀 식히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바로 이제 하기가 괜찮나 모르겠네. 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존의 순열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의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상황을 2개를 설정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A가 2개고요. B가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같은 것이 있는 거를 나열하는 건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면 내가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이제 A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이게 B가 있는데 이렇게는 제가 계산을 못 하니까 얘를 바꿉니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얘 A1, 얘 A2, 뭐 B는 뭐 원래 달랐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산하면? 3p 3이니까 3팩토리얼이 되거든요. 3팩토리얼이.
그런데 이 문제를 실제로 나열을 좀 해보면, 직접 해볼게요. A, A, B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A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 A, A에서 사실은 가지수가 지금 몇 개냐면 세 가지만 딱 나와요. 3팩토리얼은 6인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했을 때랑 같은 게 있을 때랑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답은 3인데 왜 6이랑 어떻게 관련을 시킬까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가 둘 다 A1, A2, A1이지만 원래는 누구로 사용할 수 있냐면 누구냐면 A, A, B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1, A2, A2, A1이라 돼 있지만 얘는 사실은 A1과 A2는 같았기 때문에 A, B, A였던 거예요. 그쵸? 근데 마지막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얘는 B, A, A였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중복이 됐을까라고 하고 봤더니만 결국은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가 원래 A는 같은 거였는데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만큼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인 몇 팩토리알이 2팩토리알 가지수만큼 중복이 된 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팩토리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원래 그냥 서로 다 다르게 생각해서 전체를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게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을 나누어 주면 결국에 이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가 6이잖아요. 2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 하면 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도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더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문자 A, B에 대해서 3개의 A와 그 다음에 2개의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해보면 이게 총 몇 가지냐면요. 이 10가지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또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3개의 A와 2개의 B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몇 개냐면요. 이거 5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20가지거든요. 원래 답은 10인데 왜 120까지가 나왔나? 그것도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얘를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얘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120가지 안에 AAA, BB로 세워지는 아이를 다 싸그리 모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요런 아이가 된 거예요. 요만큼이 있었던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은 왜 중복으로 세워졌나 하고 봤더니 원래 AAA라고 되어 있었던 아이를 A1, A2, A3라고 하다 보니까 이 3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3팩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당 3팩토리얼 개수만큼이 중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B라고 하는 것도 B1, B2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즉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된 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로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이만큼이 중복이 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3팩토리얼에서 3이라고 하는 건 A가 같은 개수였던 거고 2팩토리얼에서 2라고 하는 것은 B의 개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말 계산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보겠습니다. 어쨌든 A, B, B인데 서로 다르다고 해서 5가지로 나열을 해서 5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A가 3개였고 그 다음에 B가 2개였고 해서 요거를 계산을 진짜 해보면 5, 4, 3, 1 해서 이렇게 곱하기로 쓰고 이제
3이 1,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면 계산해 볼게요. 정말로 10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의 수는 어떻게 세시면 되냐면 일단은 그냥 전체 개수 있죠. 전체 개수. n개 중에서 일단 n개를 일단은 분자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게 P개, Q개, R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숫자만큼 팩토리얼로 분모를 나눠주시면 돼요. 단 중요한 건 P에서부터 R까지 합은 당연히 N이 돼야겠죠. 그 합쳤을 때 전체가 N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문제 푸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는 말을 보면서 일단 중복된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이 지금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5개의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5팩토리얼을 분자에 쓰시고요. 1이 2개였거든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또 2가 또 2개였어요. 그래서 그 중복된 개수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5, 4, 3, 2,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2, 1, 2,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5, 6에 30 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5번을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5번. 그래서 문제 5번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문제 5번 한 뭐 1분 드릴까? 1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중복되는 문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B는 일단 1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3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2개. 1개, 3개, 2개 합쳐서 6개 맞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중복된 개수만큼 팩토리얼 하시면 되는데 1개는 1팩토리얼은 어차피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3팩토리얼, 2팩토리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5, 4, 3, 2, 1 하시고 3, 2, 1, 2, 1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6, 5, 30에 2니까 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근데 n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은 일단 양 끝에 2개를 딱 쓰고 그 다음에 순서가 달라져도 같으니까 얘는 뭐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 4개가 오는데 여기 보시면 b는 1개 이제 그 다음 a가 3개예요. 결국 요거만큼만 배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총 4개니까 4팩토리얼에 A가 중복되니까 그 개수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 도로망 문제인데요. 도로망에서 최단거리 문제예요. 왜 이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있을까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A라고 하는 거는 B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괜찮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근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죠. 그쵸? 그렇지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갑자기 뭐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뒤로 간다. 이런 거는 최단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내려온다. 이렇게. 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단거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가볼게요. 1번은 뭐 이렇게 4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이제 2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최단거리로 가는 게 오른쪽으로 4번 가고 그 다음에 위로 2번 가면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쓰면 5, 5, 5, 5, 위가 되겠죠. 지금 제가 쓴 경로로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쓰게 되면 위, 오, 위, 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가 보이세요? 총 6개를 나열했는데 위가 2번이고 5가 4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얘가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와 같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글을 쓰진 않으니까 보통 문자를 좀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통 오른쪽 가는 거는 뭐 A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건 B라고 쓸까요? 그럼 결국 이 문제의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총 6개를 나열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A가 4개, B가 2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나열하세요. 6팩. 그 다음에 4팩, 2팩.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6, 5, 4, 3, 2, 1. 그 다음에 4, 3, 2, 1. 괜히 했네. 그죠? 처음부터 날리고 시작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은 15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 풀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마지막 여러분 도서관. 코로나라 지금 못 가는 거죠. 그죠?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다. 스터디 카페가 좀 그거랑 비슷할까요? 스터디 카페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거 한 2분 드리면 될까요? 네, 2분 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망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지금 B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가 총 5개고요. B가 총 4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9팩을 5팩, 그 다음에 4팩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 8, 7, 6, 5팩으로 먼저 약분을 했어요. 저는요. 4, 3, 2, 1. 그러면 2, 3은 6에다가 4, 2, 8이니까. 계산이 뭐야? 18 곱하기 7. 8, 7에 56. 6하고 5, 126.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 틀린 거 아니겠지? 56, 7. 나를 믿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가요. 일단 우체국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다시 도서관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2개예요, 2개. A, B 하나, 그 다음에 하고, 거기 그 가짓수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우체국까지 가는 거 할게요. 4팩, 2팩, 2팩 곱하기 그 다음에 도서관은 5팩. A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B가 2개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 계산은 어떻게 돼요? 4, 3, 2, 6. 그쵸? 그 다음에 5, 4. 암산하지 말자. 자신이 없어요. 틀리면 또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